팀장. 구독과 좋아요. 지랑사 오늘은 네. 세이프티 스피드 룰 6, 룰 6를 해보겠어. 많이 달려왔다 맞지? 네. 이제 7, 8, 10점 하면 되네. 네. 룰 6, 세이프티 스피드는 룩아웃만큼이나 중요해. 룩아웃도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저번에 말해줬지. 네. 그러면 세이프티 스피드는 좀 조문이 긴데 보면 간단해. 우선 세이프티 스피드 설명하기 이전에 조문을 한번 볼까? 네. Rule 6, safe speed. Every vessel shall all times at all times proceed at a safe speed. 여기 보면 모든 선박은 항시 safety speed를 가지고 항해를 하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 속력으로 항해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데 so that 왜 she can take proper and effective action. 첫 번째 이유는 to avoid collision. 그러니까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취하기 위해서 세이프 스피드를 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충돌을 예를 들어서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리스크 컬리전 있잖아. 그러면 크로싱 시츄에이션일 때 우리가 뭐랬노? 그 크로싱 시츄에이션일 때 만약에 우리가 유지선이면 뭐 상황이니까 만약에 또 예각이면 피항선이라고 하자. 예각인 피항선이라고 하자. 그러면 스탑으로 돌리면 위험하지, 맞지? 예각이기 때문에 유지선하고 더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엔진, 그러니까 스피드를 좀 낮춰가지고, 네. 스피드를 낮춰가지고, 낮춘 후에 얼터 스타보드 하면 더 안전해지겠지. 뭐 그런 것처럼, 그걸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보면, and be stopped within a distance appropriate. 그러니까 적절한 디스턴스를 유지하기 위해 스피드를, 그러니까 적절한 디스턴스를 그러니까 적절한 디스턴스를 가질 정도의 be stopped. 그러니까 정선하기 위해서. 이해되나?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자 하는 정선 지점까지 정선하려면 세이프 스피드가 돼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반 엔카리지, 그러니까 첫 번째 엔카리지를 생각해 보자. 우리가 내가 항상 좀 빨리 엔카노로 안 간단 말이야. 1시간 정도 한다 이가. 이런 사람 왜 오래 걸리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난 솔직히 이게 엔진에 멈출 수도 있고 타가 안 먹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항상 뭔가 다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5마일 정도 엔카리지에서 포트헤들랜드에서 한 5마일 정도 되면 스탑 엔진 하고 그 다음에 바람이나 커런트 영향을 보고 그 커런트하고 바람 영향으로 충분히 우리 포지션에 도착할 정도로 이걸로 운전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내가 엔진이 멈추더라도 엔진이 갑자기 사용이 안 되더라도 문제가 없잖아. 근데 너무 빨리 내가 5마일 전에는 한 2나트 뭐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 전에 스탑 엔진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너무 빨리 막 10나트씩 가다가 갑자기 멈추려면 보면 중국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파일럿도 마찬가지지만 풀로 가다가 막 한 하프로 가다가 갑자기 스탑하고 그 다음에 또 어선 건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가다가 조류하고 환경과 우리가 자연적으로 커런트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 가지고 포인트에 가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되거든. 뭐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벌싱할 때도 요번에 접안하면서 벌싱한 파일럿들이 좀 천천히 하더라고. 네. 우리가 좀 한 6나트, 5나트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 터그선도 너무 빠르면 터그선도 못 쫓아와. 그렇기 때문에 5나트 미만으로 가가지고 접안할 때 천천히 가는 걸 난 추구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세이프티 스피드겠지, 그것도. 우리가 접안 스피드가 한 6나트, 5나트로 이렇게, 점점 가다가 3나트, 2나트, 뭐 하기 위해서 비스탑, 위신, 어디슨. 적절한 거리에서 우리가 정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이프티 스피드가 필요한 거지. 이해되지? 첫 번째는 뭐? 적절하고 효과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액션을 취하기 위해 세이프티 스피드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적절한 거리에 우리가 정선하기 위해서 세이프티 스피드가 필요한 거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면 to the prevailing circumstance,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끔. 그리고 마지막으로 in determining safe speed, the following factor shall be among those taken into account인데, 그 세이프 스피드를 정해야 하는데 그 정하려면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거든. 고려 사항이 A 있고 B가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디테일하게 설명해 보자. 네. 여기 보면 그러면 안전속력은 도대체 뭘까? 뭐 금방 다 말한 거야. 조문에 있는 내용을 약간 요약한 것 뿐이야. 첫 번째,
모든 선박이 안전한 속력으로 가야 하고, 두 번째는 적절하고 유효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당시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돼야 하고, 그 다음에 알맞은 거리에서 정선할 수 있는, 다 그냥 주문에 있는 거지, 맞지? 네네네. 그러면 안전속력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항해를 하다 보면 우리 런업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스타트업 10패시지 하잖아. 우리 포트 애들랜드에서 출항하고 나면 영업팀하고 얘가지고, 영업팀이 요번에 몇 나트로 가주세요 하면, 요번에 11나트로 가주세요 하면 우리가 11나트로 갔잖아. 네. 11나트로 가는데, 그러면 11나트가 거야 우리 RPM이 65, 60, 그러니까 65에서 67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네. 근데 내가 항상 항해사들한테 텔레그래프 마음껏 쓰라 이렇게 하잖아. 네. 근데 그렇게만 해주면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그러면 텔레그래프, 그러니까 자동차처럼 막 그냥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 엔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관실에 세팅치돼 있는 것들이 조금씩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유인당직 하게 되면 그거 세팅치를 한번 텔레그래프를 쓰고 엔진을 쓰고 나서 유인당직 하면 상관없는데, 무인당직을 할 경우에는 하고 나서 기관부도 한번 체크를 해줘야 돼.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엔진을 써야 하는데, 예전에도 내가 그러니까 전 사망사한테 관련된 동영상을 디테일하게 설명해놨으니까, 네. 그거는 디테일한 거는 다른 동영상을 보고, 우선 간단하게 말해보면, 우리가 텔레그래프 이제 메인 엔진 쓰면서 우리가 대슬로가 있지. 대슬로가 RPM 얼마야? 34. 34지. 그 다음에 슬로가 48, 그 다음에 하프가 60, 그 다음에 풀이 75잖아.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대슬로가 6, 그 다음에 슬로우가 9, 그 다음에 하프가 12 정도 되잖아. 네. 그럼 우리는 11나트로 가야 하니까 슬로우에서 하프 이 사이란 말이야. 그게.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텔레그래프를 쓰면서 어떤 그 기관실의 변화가 있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크게는 보조블로우라고 하는 게 있어, 보조블로우. 보조블로우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보일러야, 보일러. 이게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엔진을 쓸 때 조심해야 하는데, 특히, 보조블로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속이라고 들어봤나? 엔진에도 공기가 넣어줘야지 폭발이 할 거 아니야. 네. 그때 소기 압력인데, 소기 압력이 어느 정도 돼야 한단 말이야. 소기 압력이 0.7 정도 되면 블로어가 꺼져. 보조 블로어가. 근데 이 블로어가 꺼진 상태에서 쭉쭉쭉 소기 압력이 내려가다 0.54 정도 되면 새로 블로어가 돌아간단 말이야. 우리가 처음에 RPM을 올렸으니까 블로어가 꺼진 상태에서 런업을 한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계속 가다가 우리가 그 RPM이 67 정도에서는 블로어가 꺼져 있어. 그런데 우리가 RPM을 크로싱 시츄에이션이라 가지고 피항선인데 우리가 스타보드로 틀어야 하는데 예각이지. 그러면 우리가 좀 스피드를 미리 한 20마일 전에 한 1나트씩 좀 더 늦게 하면 그 배를 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1나트 우리가 1RPM에 1RPM에 0.2나트거든. 그렇기 때문에 5RPM만 낮추면 되지. 그러면 5RPM 만약에 거리에 따라 한 2RPM 낮출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보면서 소기 압력을 봐. 소기 압력 우리가 67로 가는데 5RPM 낮추면 얼마 돼? 62잖아. 62 되면 블로어가 아마 돌 거란 말이야. 그래서 블로어가 안 돌 정도로 지금은 블로어가 돌기 때문에 아싸리 하면 블로어를 바로 돌리고 돌린 상태에서 기관부에 연락을 해주든지, 아니면 조금 소기 압력을 보면서 한 1RPM 아니 2RPM만 줄여가지고 소기 압력을 보고 괜찮으면 그냥 그대로 가면 돼. 그러면 새벽 당직에도 그러니까 듀티 엔지니어를 부를 필요도 없는 거지.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슬로우 되면 보일러가 돌아간단 말이야. 보일러는 또 그 온도가 바다 온도가 좀 높으면 보일러가 좀 늦게 돌아오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컨디션에 따라서 세팅치가 또 다르단 말이야. 근데 슬로우로 하면 보일러로 돌아가기 때문에 급할 때는 슬로우로 해가지고 기관실에 알려주고, 그 다음에 유인당직 대워크 때는 그냥 하고 나서 트랜시버로 알려주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 정도의 기본 지식 소양은 있어야지 우리가 텔레그래프를 언제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리미리 텔레그래프를 조금씩 쓰면
기관시를 크게 볼 필요도 없는 거지. 네. 이해되지? 네. 안전속력 관련돼서 뭐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안전속력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는데, 안전속력이 왜 필요해? 이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맞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안전속력이 있는 거야. 우리가 제8조 보면 액션 투 어보이드 컬리전 있지. 거기에 B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코스하고 코스도는 동시에 변속을 해가지고 피항을 하라고 돼 있잖아. 피항해가지고 빌라지 너프트 뭐 다른 배가 우리 그 변화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돼 있지. 근데 우선 속력은 안전 속력을 하는 이유는 판단, 그러니까 그 우리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야.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속력을 줄여도 되는지 안 줄여도 되는지, 그 다음에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그 다음에 위험하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안전 속력이 있으면 시간적 여유가 더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내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위가 엄청 많잖아. 네. 부위가 많은데 그때는 내가 일부러 속력을 많이 안 올려놔. 속력을 많이 안 하고 천천히 간단 말이야. 특히 케멘 같은 경우에는, 케멘 기억나나? 네. 어망들이 막 무시할 정도로 많지. 네. 그 앞에. 그러면 내가 일부러 데슬로로 천천히 간단 말이야. 그래서 왜냐면, 부위 같은 거를 패싱을 할 때 프로펠러가 안 돌아가면 그래도 상관이 없잖아. 네. 갑자기 뭐 엄청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하는데, 프로펠러를 일부러 스탑 엔진 해도 바로 그 샤프트가 계속 조금씩 돌아가 바로 멈추는 게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탑 엔진하고 스피드는 있을 거 아니야. 네. 있는 상태에서 다 클리어하고 나서 다시 내가 데이슬로 하거든. 뭐 그런 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V하고도 충돌 뭐 그런 거 있겠지. 그러니까 V랑 어망들 이해되지? 네.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그러니까 상황 판단하고 시간적 여유를 가져서 충돌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충돌을 하더라도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프티 스피드를 고수하는 거지. 이해되지? 네. 그 다음에 고려할 사항들이 A하고 B가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시정, 해상 교통량, 선박 조종 성능, 그 다음에 배경강, 그 다음에 기상, 해상 상태, 그 다음에 장애물, 그 다음에 수시 물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더를 사용하는 배는 시계의 판단, 탐지된 선박의 척수, 위치 이동, 그 다음에 소형 선박의 어선, 해상 기상 상태, 기타 방해원, 레이더 탐지 거리 설정, 레이더 특성, 성능 한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한번 조문을 보면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게. A는 바이 올 베슬이야. 기본 사항들인데, 뭐 레이더를 사용하거나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배가 우선 고려해야 하는데, 세프티 스피드를 설정하기 전에 첫 번째는 The State of Visibility인데, 우리 시계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적절한 스피드가 있단 말이야. 우리 무중항에 보면 19조가 제한시계잖아. 네. 제한시계에 보면 또 거기에 안전 속력이 있어. 안전 속력을 그러니까 제한시계에서 적절하게 안전 속력을 지켜야 한다 돼 있단 말이야. 여기서도 안전 속력이 있는데, 제한시계에서는 더 안전 속력이 필요해. 또 제한 속력에서는 이제 엔진이 레디돼져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우선 비지빌트에서 안전 속력을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안전 속력이냐면, 우리가 그 포그 있지. 포그가 우리 배 전방에서 포그 시그널이 들린단 말이야. 우리 그 대류 속력이 있으면 장음, 2분 간격을 넘지 않는 장음 뭉 이렇게 소리 들리지. 그러면 네. 그 앞에서 소리가 들리면 앞에서 배가 있단 말이지. 네. 근데 배가 요즘에는 레이더 있어가지고 레이더 항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피항할 수 있지만, 우선 그 포그가 있는데, 그러니까 포그 시그널이 있는데, 그 포그 시그널을 듣고 크로스 컬터 시켜 바꾼 상태를 피할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일 때는 우리가 스피드를 우리 코스 키핑 할 수 있는 스피드 정도로 낮춰서 항해해야 한다, 이래 돼 있단 말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비지빌티 무중항일 때는 더 안전 스피드에 더 집중을 해야지. 이해되지? 네. 그 다음에 트래픽 텐스팅, 그러니까 교통량인데, 교통량 뭐 피싱 베슬이나 아들 베슬 관련돼서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세프티 스피드가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 네. 어선들이 막 그 집단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서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황해 있지, 맞지? 네. 집단으로 막 어선들이 동해 쪽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피해야 하는데, 뭐 어선들을 막 비집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가능하면 어선군 뒤쪽으로 해가지고 가는 게 제일 안전하고, 만약 스피드가 필요하면 스피드를 너무 빠르면 그 집단 사이사이 이렇게 통과하면 위험하잖아. 그러면 네. 그때 속력을 좀 줄여서라도 만약에 어선군 같은 경우에는
이 어선이 피하면 요 어선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스피드를 좀 낮춰가지고 좀 잘 조절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 트래픽 덴시티가 많은 데가, 우리가 교통량이 많은 데가 중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연안이지, 맞지? 네. 연안에 보면 우리 CJK 같은 경우에는 양쯔강 같은 경우에 저 TSS도 있잖아, 맞지? 네. 트래픽 세퍼레이션 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5나트 미만으로 달려. 15나트 이상으로 달리면 뭐 페널티 먹어. 그러니까 CJK는 15나트 미만으로 달리하고,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10나트일 거야. 부산에는 10나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수도 있는데, 여수도 보면 14나트 미만으로 달려야 하는데, 우리가 위험화물 같은 경우는 12나트 미만으로 달려라 돼 있어. 그런 식으로 우리 트래픽 덴시티에 따라서 그 스피드, 적정 스피드를 좀 맞춰줘야 하고, 세 번째는 the maneuverability of the vessel with special reference to stopping, distance and turning ability in the prevailing condition. 여기 보면 선박 조정 성능에 대해서도 선박 조정 성능이 스탑 디스턴스가 있을 거고, 터닝 어빌리티가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지그재그 테스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네. 특히나 이제 스탑 디스턴스하고 우리 배 스탑 디스턴스가 얼마야? 4케이블. 아이, 스탑 디스턴스 여기 28케이블 28케이블 아. 스탑 디스턴스 있잖아. 네. 28케이블이고 17.5분. 그러니까 우리가 풀러에 대해서는 28케이블하고 그 다음에 17.5분 약 20분, 그 다음에 3마일 정도 이렇게 걸린다 생각하면 돼. 네. 이해되지?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터닝 서클도 우리가 우리 수심이 깊은 수심에서는 어드밴스하고 트랜스퍼, 그러니까 그 터닝 서클이 종거하고 횡거 있잖아. 네. 그 거리가 거의 한 4케이블, 그러니까 4케이블 정도 돼. 네. 4케이블에서 5케이블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수심이 낮은 저수심에서는 한 7케이블까지 되고, 네. 그냥 1마일 미만으로 생각하면 돼.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있어야지, 알고 있어야지 우리 배가 비상상황일 때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패세지 플랜 보면 어볼트 라인이 있는데, 어볼트 라인은 우리가 그러니까 터닝을 넘어가서는 터닝이 안 된다. 이 정도를 어볼트 라인이라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스탑 디스턴스나 터닝 어빌리티 정도를 알아야지 그 어볼트를 고려할 수 있겠지. 네. 그다음에 스피드에 따라서 스탑 디스턴스도 다 다르니까 그 맞게끔 스피드를 조정해야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at night, 밤에 the presence of background light, 그러니까 그 백그라운드 라이트의 존재, 그러니까 어떤 백그라운드 라이트냐면 such as from shore light or from the backscatter of hollow light. 그러니까 뭐 육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연안항해 때 보면 연안항해 때 여러 가지 불빛들이 많잖아. 그 네. 불빛들이 특히나 밤에 불빛들이 많으면 앞에 시야가 잘 안 보여. 그 다음에 또 내가 항상 밤에 한 5시나 6시에 라운딩 하거든. 뭐 6시에 라운딩 하면 1시간 라운딩 하다 보면 들어올 때는 약간 어두워졌는데 아직까지 우리 창문, 스커트 그 문 안 닫아놓은 친구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배울 때마다 그거를 교육시킨다고. 왜냐면 그 풀문일 때는 우리가 잘 보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밤에 너무 어두우면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면 우리 방 앞에 어컴데이션 앞쪽으로 비치는 그 창문이 불이 있으면 브릿지에 시야 잘 안 보여. 앞에 어선들도 잘 안 보이고 부위도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다 닫게 돼 있어. 다 닫으라고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요즘에는 친구들이 잘 지켜주는데 하도 푸시해서 그런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the state of wind, sea and current and the proximity of navigation 해줬는데, 그거를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 예전에 CJK 들어가면 CJK가 커런트가 좀 세잖아. 다른 네. 항구에 비해서 윈드도 세고 그 다음에 커런트도 세잖아. 네. 저번에 우리가 그 파일럿 스테이션에 어프로칭 하면서 데슬로로 가면서 그 다음에 스탑 엔진 하면서 타를 하는데 타 안 먹더지. 네. 한 5나트 미만으로 되니까 타가 안 먹으니까, 윈드가 그때 한 25나트 돼버리니까 계속 코스, 그러니까 코스 키핑 하려고 해도 헤딩하고 너무 리웨이가 많이 차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해서 최저 속력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코스 키핑을 하기 위한 최저 속력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적절한 속력을 낮추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속력을 높이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지. 항상 최저 속력으로 낮추라는 게, 세프티 스피드는 아니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The draft in relation to the available depth of water인데, 여기 보면 우리 그 네로 채널 리치, 니 참 운이 좋은 게 뭐냐면, 시제기를 자주 들다 보니까, 항법에 관련돼서 다 계속 놓잖아, 맞지? 네. 그 항법 그 네로 채널 시제기 갈 때마다 양쯔강 지나갈 때마다 뭐 네로 채널도 있고 TSS도 있고 크러싱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여기 셉 스피드도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생각할 수 있는 네.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좋지? 네. 아무튼 이 드라프트 제한 그러니까 드라프트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드라프트가 가끔 너무 드라프트가 낮으면 드라프트가 낮는 게 아니고 이제 UKC가 너무 낮으면 네. 드라프트가 깊은 거지. 그러니까 드라프트가 깊어가지고 UKC가 뭐 한 1m, 2m 정도 되면 우리가 조정 성능이 좀 떨어져. 그리고 스피드가 더 빨라지면 이거는 조정 성능할 때 뭐 가르쳐 줘야지. 요소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속력이 우리가 UKC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작은데도 불구하고 속력을 너무 빨리 가버리면 치마 현상이 생기니까 UKC가 더 줄어들어. UKC가 줄어들면 조정 성능도 안 좋아지고 악영향이 되니까 세이프티 스피드에 맞게끔 해야 하고 우리가 양쯔강 지나갈 때 파일럿이 시간 맞춘다고 빨리 가잖아. 네. 가끔 플로헤드 뭐 이렇게 할 때 있는데 내가 그러면 이제 70 정도, 지금 우리가 72 정도로 이렇게 할게. 이렇게 스피드. 얘들은 스포츠카처럼 막 왔다 갔다 엄청 빨리 해.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컨트롤 해줄 필요가 있어. 얘들이 하는 오더대로 다 하면 UKC나 아니면 이런 거 사고 나면 다 제2조 배웠지. 리스폰시빌리티. 사고 나면 다 거기 파일럿이 있나? 아유. 파일럿은 없지. 네. 그러니까 관계자 하는데 파일럿이 없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마스터, 그 다음에 크루 오너, 그 다음에 뭐 그런 배 이런 다 책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배 관련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항상 파일럿이 한 대도 의심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면 돼. 막 가끔 가다가 하프 한 대가 바로 하프 올려주면 안 돼. 한번 한 1초, 2초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액디스도 한번 보고 레이더도 한번 보고 이래지. 네. 그 다음에 B 보면 고려할 B 보면 레이더를 사용 additionally by vessel with operational radar인데 레이더를 사용하는 배에 관해서 이제 그 레이더 사용하는 배가 완전 세프티 스피드를 고려할 때 세프티 스피드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나열한 건데 요것도 6가지야. 6가지인데 특히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the characteristics, efficiency and limitation of the radar equipment가 있는데 레이더의 뭐 성능 그 다음에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리미테이션이 어느 정도 있는지 리미테이션, 그러니까 성능은 또 레이더 메이커마다 다 다르니까 그 성능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네. 막 근데 배를 좀 오래 타다 보면 어느 메이커의 어느 모델이 성능이 더 좋고 하는 게 다 보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X밴드하고 S밴드하고 성능이 다르지. 그런 것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리미테이션도 있을 거 아니야. 맹목 구간이라고 들어봤지? 네. 맹목 구간이 있는데 우리가 레이더 원리가 뭐야? 펄스파를 줘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거리를 측정하는 거잖아. 네. 근데 터널 쪽에 부딪혀가지고 아니면 또 마스터 등이나 있는데 부딪혀가지고 오면 그 레이더에 맹목 구간이 생긴단 말이야. 레이더로 탐지할 수 없는 구간이 생긴단 말이야. 이쪽으로 가볼까? 레이더에는 항상 맹목 구간을 표시해 놔야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맹목 구간 돼 있고 여기도 맹목 구간 돼 있지. 위치가 달라서 또 맹목 구간 위치도 다른 거야. 보이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any constraints imposed by the radar range scale in use인데 레이더 스케일에 따라서 우리 6마일, 12마일 이렇게 다 하고 있잖아. 네. 항해 중이니까 우리 대항 중에는 X밴드는 6마일, 그 다음에 S밴드는 12마일로 이렇게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레인지에 따라서 또 뭐 레인지를 너무 낮게 하면 잘 빨리 보이겠지. 네. 근데 멀리 있는 건 안 보이잖아. 그러면 6마일은 12마일 전에 12마일, 그러니까 6마일 이후로 있는 건 안 보이니까 단점이 있지만 뭐 6마일로 레인지로 놔두면 거리하고 거리 분해 능이 좋아지겠지. 방위 분해 능도 좋아지고 뭐 그런 것처럼 이러한 레인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약들도 한번 알아봐야 돼. 그 다음에
The effect on radar detection of the sea state, weather and other sources of interference. 보면 레이더를 사용하다 보면 레이더가 뭐 아까 펄스파를 내줘서 이제 다시 반사해서 돌아오는 거잖아. 네. 그런데 우선 레인지를 그러니까 그 뭐지 게인을 너무 크게 하면 레이더도 잡음이 좀 있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실제로 없는데 막 점점점점 생긴단 말이야.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STC하고 FTC가 있는데 STC 같은 경우는 해면 반사 억제고 그다음에 FTC는 눈비 반사 억제인데 우리 배도 있거든.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좀 조절하고 눈은 한 번도 안 봤는데 네. 비도 오면 조절해가지고 우리 배에 맞게끔 그 다음에 어선이 많은데 비가 많이 오고 어선이 많으면 그에 맞게끔도 좀 적절하게 조정해줘야겠지. 네. 그래서 레이더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돼. 레이더 상황사 되면 대항해서 룩아웃도 하면서 그 다음에 책도 한 번씩 읽어보고 그 다음 그 레이더를 보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공부를 해봐야 돼. 네. 그리고 the possibility that small vessel ice and other floating objects may not be detected by radar at an adequate range. 그러니까 요 말은 뭐냐면 그 스몰 베슬 있지. 그 다음에 아이스, 그 다음에 other floating object, 그러니까 뭐 플로팅하는 뭐 이상한 우리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원목도 막 떠내려오고 뭐 그렇잖아, 네. 맞지? 난파된 요트 이런 것도 가끔 보이고 막 그렇지. 우리 필리핀 서해 쪽 네. 지나가면 특히나 많더라, 애가. 네. 그리고 발리 지나갈 때 우리 옛날에 당직 같이 있을 때 발리 지나가는데 갑자기 막 저 앞에 그 요트 이지한 놈이 자고 있더라, 애가 맞지? 봐서 방정이지. 깜짝 진짜 아직도 생각하면 심장이 멎을 것 같은데, 그런 배들이 디텍팅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네. 때문에, 레이더가 다 커버해 주는 거 아니야. 레이더가 이렇게 커버가 안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무인화가 될 수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작은 배들이 그런 걸 우리를 도와줘. 그런 배들 없으면 우리가 직업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런 배들이 AIS도 안 지키고, 레이더도 안 지켜가지고, 이 배는 대항선, 오션고잉 하는 배들은 원양 상선 같은 경우에는 무인화 절대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겠지, 맞지? 아무튼 이런 배들이 디텍팅 안 되기 때문에 뭘 잘해야 돼? 룩아웃을 잘해야겠지. 룩아웃을 해가지고 잘해야지. 막 이런 배들이 있는데 막 뒤에 컴퓨터하고 핸드폰 하다 보면 바로 그 배 못 보고 이제 부딪힌지도 모르고 그 조그만 배 부딪힌지 알겠나, 맞지? 뭐 걔는 이제 되겠지, 맞지? 네. 생명은 소중하니까 룩아웃 잘해야 돼. 아무튼 그리고 다섯 번째는 the number, location and movement of the vessel detected by radar인데 디텍팅 된 배의 무브먼트나 아니면 로케이션이 어딘지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배 척수가 있는지에 따라서 뭐 어선들이 있죠. 군함도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가면 엄청 배가 많거든. 네. 싱가포르 패싱할 때 배 많으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가 스피드를 또 조절해 줘야겠지.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he more exact assessment of the visibility that may be possible when radar is used to determine the range of vessels or other objects in the vicinity. 요거는 뭐냐면 시장이 뭐 시계가 더 좋아질 수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건데 이거를 좀 뭐라 해야지 약간 해석은 쉬운데 이야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 네. 근데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그 룩아웃 하다 보면 배 잘 안 보이잖아, 맞지? 네. 잘 안 보이, 12마일, 14마일 잘 안 보이는데, 레이더에는 찍힌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레이더 찍혀가지고, 배가 있네 하면서, 쌍안경으로 봐. 그 다음에, 자이로 리피터에 섀도핑 꽂아가지고 딱 보고 한 번 더 그 방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쌍안경으로 보면, 네. 보여! 그럼 시계가 밝아지고, 그래서, 네. 봐봐. 한 번 더 해볼까? 더 more exact assessment, 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더 visibility,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계가 어느 정도인지, that may be possible.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가능한데 언제? when 레이더가 사용될 때 to determine the range of vessel. 그러니까 타 선박을 탐지할 때 레이더를 쓰면 이러한 more exact assessment of the visibility, 더 시계가 더 좋아지는 거를 가능한 시계가 좋아진다는 게 이제 확인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other object in the vicinity. 이해되지? 네. 응. 그래서 오늘은 룰 셉스피드에 대해서 했는데 참 중요한 거야. 5조만큼이나 6조도 중요해. 저번에
다 외웠었잖아. 네네. 또 요번에 적으면서 또 리마인드 하니까 좀 새록새록 또 기억나지? 네네. 그래. 오늘도 카메라 찍는다고 수고했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